자, 광복절 특별사면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포함돼서 이제 논란이었고 주말 때 이제 논란이 더욱 가세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국 전 대표를 두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야당이다.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여당보다 야당 인사가 훨씬 많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인물, 예를 들어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있겠죠. 이런 인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논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를 들이댈 때는 지금 이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도덕적 잣대를 제대로 들이댔냐,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고 나왔냐,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열받은 이유는. 그런데 이 이유를 여당과 야당의 문제로 지금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시 비리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을 사면시켜준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입시 비리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이 억울하냐, 아니면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깜빵한 사람이 억울하냐, 이 문제거든요. 누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자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감싸려고 하는지, 이 논리가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뭐 진정한 통합인지도 또 새 정부한테 묻고 싶고요. 아울러서 지금 여당 야당을 계속해서 이유로 드니까 이 이유를 든 거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비판을 피하려는 발언이 아닌가,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하니까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 사면 복권한 것은 대가성이 매우 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이 뭐 계란으로 따지면 무정란이죠. 그러니까 유정란이하고 무정란인데, 네. 그 닭이 무정란만 자꾸 생산하면 그 닭 새끼를 자꾸 뭐 병아리를 못 가죠. 그러한 상황에서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당의 목적은 집권입니다. 근데 집권을 하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한 굴레를 뒤집어 쓰고도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집권하기를 돕자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실에 가셨는데,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좀 내놔라,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청구서를 제출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청구서가 매우 맞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서를 받아서 그 청구서에 사인을 한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적절한 것을 알고 매우 맞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더욱 해괴한 장면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후임 대통령에게, 뭐 바로 후임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권을 네. 특정인을 위해서 좀 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다음에 과거에 전례도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이것도 사면도 청구서의 일종이라는 것을 결국에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도와서 당신 대통령이 됐잖아, 그럼 이거 갚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은 매우 나쁘다. 그리고 이 나쁜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게 대통령께서 이게 임기 초반에 네. 이렇게 그 굉장히 부담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욱이 조국 전 장관이 돌아온다면 일거에 5년 후에 대선 후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갑자기 대통령 임기 초반에 벌써 나타나서 막 앞에, 대통령 앞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 대선 후보를 임기 초반에 앞으로 내세워 놓는다면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이 매우 흔들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들도 대통령 곧 바뀌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도 헷갈리겠죠. 그러면 정책이 왔다 갔다 하겠네. 그렇다면 이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이렇게 정책이 갈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네,
벌써 새로운 주자가 나타났네. 그래서 그 사람 입을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면 혼란이 더 커지겠죠.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서 너무 큰 실수를 하셨다. 이 대통령을 더욱더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말렸어야죠. 조국은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말리지 않은 것만 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간극이 굉장히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이런 사태를 보면서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 대통령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포위돼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께서 지금 좀 결심을 하셔서 국정을 좀 방해하는 분들은 좀 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6.8%포인트,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6.1%포인트 떨어졌죠.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의견도 저희가 한번 그래프로 준비했는데 그거 보시면 지금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조국 사면이 민심에 반한다 이런 지표가 지금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는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발언했죠. 지지율 하락이 사면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근데 이재명 측에서 조국을 사면했는데 조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뭐 사면은 됐는데 조국은 조국 정치를 합니다. 이제 정치 어떻게 할까?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네. 정청래도 자기 정치하잖아요. 당은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박찬대 후보를 밀었는데 정청래가 되고 수모를 많이 당했다고 어디 국회의원 이제 후보가 가면 모아주잖아요. 아무도 안 모이잖아요. 그런 수모를 이번에 후보 때 당대표 후보 때 수모를 많이 보고 이제 자기 정치하겠다는 행동들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국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자기하고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10여 명 있는 데다가 또 조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그 사면의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다. 그렇겠죠. 동상이몽. 또 파렴치범이잖아요. 자녀 입시, 위안부, 윤미향의 위안부 그 자금 문제, 은수미 그 이재명 다음으로 성남시장 한 사람이 은수미잖아요. 은수미는 조폭 연루소를 해가지고 뭐 무슨 지원받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관계를 굉장히 문제에 대해서 그런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파렴치범들을 다 그냥 사면했다. 뭐 고유권한이라 해도 뭐 사면의 고유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심에 따라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민심이 국민들이 하지만 아까 조국에 대한 사면도 이거 뭐 많은 분들이 거의 50% 이상 넘는 분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밀어붙였으니까 그것은 결국은 지지율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지지율이 사면 문제, 그다음에 주식 폭락 문제, 그리고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문제, 장관 인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정책적인 미스도 있고 인사의 미스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부패의 문제도 있고 거기 플러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사면을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다. 그것이 이제 지지율로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를 좀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번에 말하는 한미 정상회담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에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많이 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보 문제는 이미 대만 친중 행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직설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리고 방위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압박을 할 텐데 통상 문제하고 통상교섭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직 사인을 안 했잖아요. 이런 했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하락에서 부울경 경남 쪽 하락이 도드라져요. 그거는 관세 협상에서 경남 쪽의 경제에 치명타를 일으킬 수 있는 울산의 자동차 산업하고 철강 산업, 그다음에 이러한 기본적인 경남 지역의 기본적인 산업의 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줘봤다고요. 그런 그 반향들이 이번에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관세 협상이라는 게 이제는 아직 그 관세 15%가 적용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번 만남? 되면은 이 기업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또 노란봉투법도 곧 통과시킨다니까. 이거 노란봉투법도 통과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하나 둘 이제 기업에서 멀리 가든 외국을 나가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결국은 좌파들은 초창기에 시끄럽게 막 빈깡통 같이 막 시끄럽게 뭐 하는 것 같은데 한 1년 지나고 가면은 그 모든 바닥이 다 드러나요. 모든 바닥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뭐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1년 있으면은 국민들이 이제 너네들 바닥을 다 알았어. 그런데 그게 지방선거 전에 올 거냐 뒤에 갈 거냐 그렇겠네요. 이 문제잖아요. 오늘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는 내가 마음에 딱 들어오던데 지방선거 전에 올해 안에 자기가 어떻든 지지율을 달성해 나가겠다. 그 41.15%를 올해 안에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 돼야지 지방선거 다음 6.3 지방선거에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권의 바닥이 이제 곧 드러날 시점하고 지방선거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하나는 당의 정청래 당대표하고 조국혁신당 조국하고 이재명 정권하고 지방선거를 두고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할 거예요. 서로 간에. 네. 연대를 할지 안 그러면 서로 막 부딪혀 싸울지 서로 내놔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야당이 국민의힘이 단결을 해서 대연대를 통하든 대통합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하고 맞선다면은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참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정리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이 키가 지금 당 대표에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민주당은 이제 내려갈 일인데 그 마지막 키가 이제 8월 25일날 진행될 관세 문제로 지지율을 바닥을 찍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8월 25일 이후에 관세 문제하고 노동법 문제가 이제 막 현장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체감을 하면 이제 체감하면서 소위 이재명 정권의 바닥이 드러나는 시점이 됩니다. 그게 보통 1년 있다 드러나는데 이게 빨리 땡길 가능성 이번에 보니까 이게 빨리 땡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취임해서 가장 지지율이 낮게 낙폭도 6.8%가 또 막 되게 큰 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온 거하고 올라간 거하고 이래 합치면은 폭이 한 9%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출렁하면은 제가 지금 지지율 한 번씩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8월 25일 날 가서 지금 관세 협상이 저거 허구였다. 완전히 퍼주기했다. 지금 바깥에서는 뭐 일본에서 계속 그래. 일본은 한국 보고 그러는 거야. 한국 봐라. 다 저랬는데 우리는 잘한 거야. 일본은 계속 그러고 있대. 그래서 그래 네. 따지면 한국은 이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가 자동차가 실제로 대미 수출의 36% 가까이 하는데 자동차 프로를 사실은 15%가 아니고 그냥 한 2.5% 정도라 더 줄였어야 된다. 12.5% 일본하고 차이는 그대로 2.5% 차이는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된다. 이런 게 되는데 그거까지 다 내줘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을 봐서는 또 이번에 반도체 얼마 전에 반도체 또 트럼프가 떠들더라고. 반도체 100% 관세 관세 낸다고. 부과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들이 막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협상할 때 도대체 가장 중요한 철강하고 반도체는 아예 얘기를 안 한 거야. 이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도대체 철강하고 반도체는 왜 얘기를 안 했어?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래 되잖아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직접. 아니 그게 한계가 아니고 있겠죠. 협상팀들도 우리나라로 봐서는 철강하고 반도체가 미국 수출의 50%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철강 반도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를 안 했냐는 거잖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철강은 50%, 반도체는 100%.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미국. 그러니까 네. 끌려간 게 아니고 다 내주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철강하고 뭐 반도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철강 50% 관세 물고 자동차 15% 0%에서 15% 물고 반도체 100% 문다 이랬으면 뒤집어졌을 거 한국에서. 그런데 두관은 빼놨다가 이제 지금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너 관세 협상 잘했다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우선 관세 뭐 얘기 나오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관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관세 협상은 뭐 지금 협상이 잘 됐다는 발표는 나왔지만 이게 지금 적용이 언제부터 될지 어떻게 될지가 지금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자동차 한 대를 팔았을 때 실제 미국에서 어떻게 팔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지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여당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관세 협상에. 여당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3대 특검이고 그리고 방송법이고 뭐 노랑봉투법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보기에 아 얘들은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네. 어떻게 때리든 그럼 확 올릴게. 확 쭉 올릴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말고도 추가적으로 방위비, 주한미군 협상 과정에서도 아 이거 주한미군 28,000명 있는데 요즘 뭐 밥값도 많이 들어가고 옷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돈 좀 더 내놔. 이렇게 계속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라의 국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상대편 정파 잡아넣고 그리고 상대편 좀 혼내고 모욕 주고 그리고 반란으로 자꾸 집어넣고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국익에 관심이 없는 정부 여당이 있는데 어떻게 국익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지경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당대회 때 뭐 계속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반성합시다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부 여당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생에 관심이 없고 오직 뭐 8.15 때 윤미향 전 의원 사면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편, 잘했어. 남편, 난 나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부 여당은 그리고 이 여당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여당은 우리 정청래 잘한다. 우리 당 대표 잘한다. 이렇기 때문에 1호 당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 정부 여당은 결국엔 국익에도 관심 없고 대통령에도 관심 없고 민생에도 관심이 없는 여당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물고 안 뜯어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회복될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왜 저렇게 서로 물고 뜯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지율이 근데 올라가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자력은 아니잖아요. 그 자력으로 사실 올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당복이 있는 거죠. 여당복이 있는데 그 복을 자꾸 능쿨때 굴러온 복을 자꾸 차는 국민의힘의 어리석은 저 행태가 참 아쉬울 뿐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자기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발 헐뜯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올라갈 테니까 상대편에서 시소가 자꾸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시소는 상대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네. 참 안타까운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잔치로 잘 마치면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대한 절 싸우면 된다. 저는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그 문제 들어볼게요. 네. 제가 굉장히 바깥에서 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이 정말 못하거든. 정말 내부 분열 아니고 뭐 저끼리 싸우다가 내란으로 몰고 뭐 난리를 하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자기들이 잘해서 정책을 잘하고 야당하고 잘 싸우고 또 야당을 견제하고 이렇게 잘해서 올라가면은 그것은 탄탄한 기반이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싸움만 하는데 지지율이 3% 올라. 좀 있으면 또 3% 또 올라요. 근데 이게 40% 가면 저가 잘해서 오른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간. 네. 그러니까 변화쇄신을 못 하는 거야. 이게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아무 목소리 안 내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쟤들이 잘못해서 지지율 올라가. 민주당 때, 뭐 문재인 때도 그랬고 지금 이재명 때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와 그 지지율 올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지지율 올라요. 또 올라가요. 전 또 올라갈 것 같아. 너무 못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변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판에는 대통령 거기 보수 정당의 대통령 두 사람이 탄핵이 됐다. 네. 그럼 스스로 반성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은 이제 안 해. 지지율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갈 거야. 이래 보는데 민주당을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은
자 이번에 조국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재명은 다음 자기한테 공천 안 줘. 공천권을 가지고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청래. 정청래 2년 해요. 그러면 1년 안 남고 그러니까 정청래 체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방선거에 뭐 큰 에러 안 하면 지방선거 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안 지면은 다음에 당대표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러면은 정청래 체제가 굉장히 강하게 가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못 받아요. 그렇겠죠? 또 바깥에 김어준이라는 소위 말하는 극성 개딸들 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개딸들이 이재명한테서 정청들이 넘어왔어. 그런데 또 하나는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또 조국 혁신당이 또 있는 거야. 그 조국이 밖에 나왔어.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좌파들은 그런 좌파들의 복잡한 그 형태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길이 보이거든요. 네. 길이 보여서 그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다. 소위 보수들은 대통령 탄핵을 시키면서 분열을 하는데 쟤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분열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 분열 상황들을 보면은 다음 지방선거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질 것 같다는 얘기도 저 사람들 안 되면 각 후보 다 냅니다. 전부. 지금은 자리 다 나눠주니까 대통령 후보 한 사람 딱 내가 그냥 밀어붙이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지방선거는 또 달라요. 왜? 그게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기 때문에 박지원이 오늘 가르잖아요. 조국이 내세워가 빨리 합당해야 돼. 안 그러면은 자기도 다 다음에 위험하다. 호남이 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박지원은.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일타유수가 앞서가는 이제 정치의 시사 토론회장이니까 그런 걸 조금 눈여겨 보셔라. 그러면은 하나하나 그들이 하는 행태나 국민의힘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